아, 진짜 시댁 반찬 냄새 쩔어들었다니까? 우리 집 냄새 배잖아. 아라의 목소리가 현관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열쇠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들 진짜 구질구질해 죽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니. 저희 가족을,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시댁 수준 너무 떨어져서 스트레스야.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아라가 문 쪽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하얗게 질린 아라의 얼굴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알아.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마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얼굴의 아라를 마주한 채로요. 오늘은 시댁을 창피해 하는 며느리와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는 아들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연입니다. 36살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밤 9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직 10월인데도 바람이 제법 차갑네요. 코트깃을 세우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 아라에게 보낼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가 직접 담아주신 반찬통들이 떠올랐어요. 깻잎 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된장찌개까지. 어머니는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큰 보자기에 반찬들을 싸서 가져다 주십니다. 어머니가 보낸 반찬 잘 먹어. 메시지를 보내고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어요. 현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들,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들, 그리고 상사의 깐깐한 검토까지. 그래도 나름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라의 답장이었어요. 이응 키읔. 두 글자. 짧고 간결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라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인데 처음엔 그런 성격이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익숙합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좋아요. 집에 도착한 건 거의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아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웹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아라는 집에서도 종종 작업을 하곤 해요. 늦었네. 아라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응, 현장 점검이 늦게 끝나서. 저는 넥타이를 풀며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통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반찬 안 먹었어? 아직. 아라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정성스럽게 담긴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셨을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라가 먼저 반찬을 맛보고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시다고 말하곤 했거든요. 오늘은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냉장고에서 찬물을 마시며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아라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옆모습을 보니 어쩐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다고 했으니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먼저 씻을게. 응. 샤워를 하는 동안 오늘 하루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금요일이었죠. 주말이니까 내일은 아라와 함께 어머니께 안부 인사나 드리러 갈까 생각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아라는 이미 침실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노트북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어머니 반찬과 함께 먹으니 든든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아라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라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서로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꼭 필요한 말들만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이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겠죠. 연애할 때의 그 설렘과 호기심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난 아라가 간단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반찬 몇 가지가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고마워. 응. 아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어요. 아라는 여전히 저를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을 먹으며 주말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머니께 인사나 드리러 갈까? 괜찮아. 아라의 대답은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라를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라를 보시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라야, 얼굴이 좀 헬쑥해 보이는구나. 아,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야. 무리하지 마. 어머니는 아라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도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도연아, 아라 몸 좀 챙겨줘. 네, 어머니. 그 순간 저는 뭔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최근 아라가 평소보다 조용했던 이유가 단순히 성격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라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힘들어? 아니, 괜찮아. 하지만 아라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라의 이응키응 나는 짧은 답장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는데 지하철에 앉아서야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꼭 필요한 건설 허가 관련 문서였습니다. 시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었어요. 다음 역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라는 이미 출근했을 테니까 조용히 서류만 챙겨 나오면 될 거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문득 지난 주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돌아온 후 아라가 유독 말수가 적었던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온 어르신들, 유모차를 끌고 마트로 향하는 젊은 엄마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의 모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는데 저희 집 현관문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제법 큰 사이즈의 봉지가 현관문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택배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새벽 배송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이상했습니다.
택배 송장도 없고 봉지 안에서 뭔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지? 혹시 누가 잘못 놓고 간 건 아닐까 생각하며 봉지를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봉지 입구가 살짝 벌어져 있어서 안이 보였는데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진 상태로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시던 바로 그 반찬통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 반찬통들이 이런 식으로 현관 앞에 버려져 있는 건지 말입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되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깻잎 무침도 멸치볶음도 된장찌개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우유 몇 팩과 계란, 그리고 김치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다시 현관으로 나가서 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반찬통들이 깨끗하게 씻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버린다는 게 말이 될까요? 분리수거도 아니고 그냥 현관 앞에 두고 간다니요. 핸드폰을 꺼내 아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연결되었어요. 왜?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반찬통이. 아, 그거. 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아라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버린다고? 왜? 이제 안 먹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싸주신 건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라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회사 늦어. 나중에 얘기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서 살펴봤어요. 모두 깨끗하게 씻어져 있었습니다. 뚜껑도 몸체도 말끔했어요. 아라가 정성스럽게 설거지를 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버리려고 한 걸까요? 어머니는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반찬을 싸주시는데 이 통들을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엌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에 반찬통들을 보관하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라가 한꺼번에 다 꺼내서 버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서류를 찾으러 온 목적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아라의 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점점 줄어드는 대화, 이응키응 나는 짧은 답변들, 그리고 어머니 댁에서 보였던 어색한 표정까지. 혹시 아라가 어머니 반찬을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매주 받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 빈통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혼 초에는 고마워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회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서재에서 서류를 찾아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반찬통들을 다시 봉지에 담아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결국 일단 부엌 찬장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아라와 제대로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분명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라가 어머니 반찬을 거부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아라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도연아, 이번 주에는 김치를 좀 담갔다. 금요일에 가져다 줄게. 어머니의 다정한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겠죠. 자식 내외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들이 이런 식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거요. 지하철에 앉아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라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단순히 반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 사이에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발표를 해야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가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본 그 광경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현관 앞에 무작정 버려진 반찬통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아라의 목소리까지요. 점심시간에도 식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반찬을 안 먹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라의 마음속에 뭔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아라와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라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다그치듯 물어보면 아라가 마음의 문을 더 닫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대충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14층 버튼을 누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이런 식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라와 다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희 집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봤던 검은 비닐봉지는 당연히 없었어요. 제가 집 안으로 가져갔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현관문에 열쇠를 꽂으려는 순간 집 안에서 아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릴까 아니면 밖에서 잠시 기다릴까 하고요. 결국 조용히 문을 열기로 했어요. 열쇠를 돌리는 순간 아라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시댁 반찬 냄새 쩔어. 더럽다니까? 우리 집 냄새 배잖아. 저는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발을 벗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라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구질구질해 죽겠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는 게 저희 가족을 말하는 건가요? 어머니를 말하는 건가요? 부엌에서 퍽,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응, 이제 다 버렸어. 반찬통도 전부. 아라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현관 신발장 뒤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 그래도 시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아니야, 나는 정말 못 먹겠어. 너무 느끼하고 짜고. 우리 엄마 음식이랑 완전 달라. 전화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라가 웃음소리를 냈어요. 그러게. 근데 진짜 부담스러워. 매주 금요일마다 가져다 주시는데 솔직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냉장고만 차지하고. 저는 현관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도연이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완전 마마보이잖아.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져. 마마보이라고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요. 부엌에서 또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라가 계속 뭔가를 버리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아, 진짜 속 시원해. 냉장고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들로만 채우면 돼. 전화 상대방이 또 뭔가 말했나 봅니다. 응, 맞아. 근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요즘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반찬을 그렇게 매주 받아 먹어? 우리가 굶고 사나? 이상하지 않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맛도 없어. 옛날 음식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너무 기름지고 짜고. 나는 담백한 게 좋은데. 아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치 스트레스를 풀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어휴, 그리고 그 냄새. 마늘 냄새, 젓갈 냄새 이런 게 집안에 배이는 거 진짜 싫어. 환기를 아무리 시켜도 안 빠져. 부엌에서 찬장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반찬통들 진짜 많았어. 이것도 다 자리 차지하잖아. 이제 우리 그릇들만 쓸 수 있어서 좋아. 저는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로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아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더럽다, 냄새가 난다, 구질구질하다니요. 아니야, 진짜 이제 해방된 기분이야. 매주 금요일이면 스트레스였거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라가 또 웃었습니다. 밝고 경쾌한 웃음이었어요. 마치 정말로 해방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라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더 이상 알아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결혼할 때 아라가 어머니께 드렸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처럼 요리 잘하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런 말들이 다 거짓이었던 건가요? 어쨌든 이제 그만 버리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매주 받을 수는 없잖아. 아라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현관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비상계단 앞에서 멈춰서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망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몇 분 후 다시 집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현관문을 힘주어 열었어요. 열쇠 소리도 크게 나게 하고요. 도연아? 아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는 이미 끝난 모양이었어요. 응. 짧게 대답하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아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일찍 왔네. 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역시나 어머니가 주신 반찬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어요.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까맣게 채워져 있었어요. 아라가 방금 전까지 뭔가를 버리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아라가 부엌으로 와서 물어봤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아무거나. 피자 시킬까? 아니면 치킨? 상관없어. 저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라는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지 못하게 증거를 없애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라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낯선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다니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이 담긴 음식들을 아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구질구질하다고요. 그리고 저를 마마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라와 정면으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아라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이상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라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얼굴도 낯설게 보였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던 아라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들지 못해서 피곤했지만 아라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가방에는 오늘 오후에 마무리한 프로젝트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갈지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집 앞에 도착하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입맛이 없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다 보니 또 저희 집에서 아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아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시댁 수준 너무 떨어져서 스트레스야.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열쇠가 문틈에 들어가다 말고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시댁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들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반찬이 맛없다. 냄새가 난다는 건 그래도 개인 취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아니었거든요. 진짜 나는 좀 더 괜찮은 데랑 결혼했어야 했나 봐. 아라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농담하듯이 말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전혀 우스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서류들이 봉투에서 흘러나와 현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부엌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라가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아라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 거실로 나오는 발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대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흩어진 서류들을 줍지도 않은 채로요. 도연아? 아라가 현관 쪽을 바라보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아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라를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아라를요.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적만이 흘렸습니다. 제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아라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라. 제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라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었어요. 전화 상대방에게 뭔가 말하더니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도연아, 언제 들어왔어? 방금 들어오는데
내가 하는 말이 다 들렸어. 아라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시댁 수준이 떨어진다고? 저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라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아라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 같았지만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구질구질하다고? 제가 어제 들었던 말들을 하나씩 되뇌었어요. 아라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마 보이고, 도연아?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 괜찮은 데랑 결혼했어야 했다고? 아라가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3년이야.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라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 친구랑 통화하다가 그냥 우리 가족을 욕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큰 보자기에 반찬을 싸서 가져다 주시면서 아라도 잘 먹고 있지? 하고 물어보시던 모습이요. 그때마다 아라는 네, 어머니.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주시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어요. 매주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 보러 가시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 만드시고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건데 아라가 조금씩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저는 고개를 들어 아라를 바라봤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맞아. 하지만 어머니나 우리 가족을 나쁘게 말한 건 아니야. 아라야. 제가 아라의 이름을 불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요.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어제도 들었거든. 내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어머니 반찬을 욕하는 거. 아라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가족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고,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께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아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했잖아. 어머니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도 했고, 제가 돌아서서 아라를 바라봤어요. 아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도연아, 대답해봐. 거짓말이었어, 아니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라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요. 결혼할 때 했던 모든 약속들, 따뜻한 말들이 다 가짜였다는 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믿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차가움이었어요. 결심을 굳힌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라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의 일이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출근하셨습니다. 아버지 월급만으로는 제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겨울 새벽이 유독 추웠던 어느 날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부엌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고 계셨어요. 제가 학교에 가져갈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응? 도연아, 잠 깼구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고무장갑을 끼고 계셨는데 장갑 곳곳에 빨간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양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피였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피가. 아, 이거 괜찮아. 찬물에 너무 오래 손을 담그고 있어서 그래. 어머니는 장갑을 벗으셨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겨울철 찬물과 거친 일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핸드크림 발라두면 금방 나아.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지만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도연아, 내가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게 어머니 소원이야.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제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반찬 가게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들어간 후에도 어머니는 가끔 찾아오셨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2시간 넘게 걸려서 기숙사까지 오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오세요? 전화만 해도 되는데. 내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봐야지. 어머니는 항상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들과 밑반찬들을 가득 담아서요. 기숙사 냉장고가 작다고 걱정하시면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챙겨 먹으라며 꼭 가져다 주셨어요. 다른 애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괜찮아요?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이고 너는 내 아들이잖아.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당시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취직하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어머니는 늘 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라와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아라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어머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제대로 해야지. 그날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을 아라는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대단하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는 아라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드레스 고르는 날도 함께 가시고 혼수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도연아, 아라 씨 정말 좋은 사람 같다. 너 복 받았어.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 후에도 어머니의 정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반찬을 싸서 가져다 주시는 것도 그렇고 아라가 아플 때면 직접 끓여주신 죽을 가져다 주시는 것도 그랬어요.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어머니는 언제나 아라를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쁠 때는 아라 혼자 두면 안 되지 않겠니 하시며 더 자주 찾아가시기도 했어요. 그런 어머니의 정성을 아라는 더럽다고 했습니다. 냄새난다고 구질구질하다고 했어요. 시댁 수준이 떨어진다고까지 했고요. 저는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갈라진 손,
새벽 버스를 타고 오시던 모습,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시던 뒷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어머니 음식은 구질구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의 역사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며 벌어들인 돈으로 사신 재료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만들어주신 정성들이 모두 담겨 있는 음식이었어요. 아라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으로 판단했던 거겠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라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라야. 제가 조용히 아라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 아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나한테 좋은 걸 해주려고 하셨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을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아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진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독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이 제 아내라는 사실이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라야, 지금 내가 버린 거 말이야. 아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기 싫어서 버린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을 버린 거야. 아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정말로. 아니야. 그런 뜻이 맞아.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라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을 더럽다고 했잖아. 냄새난다고, 구질구질하다고 했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고 있던 화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수준이 떨어진다고까지 했어. 이게 우리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면 뭐야?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도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모르게? 이틀 연속으로?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라의 눈물이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 모르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라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한테 하소연한 거였어. 하소연? 우리 가족을 욕하는 게 하소연이야? 저는 아라에게서 몸을 돌렸어요. 더 이상 아라의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도연아, 어머니께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했잖아. 어머니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도 했고, 저는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었구나. 아라가 뒤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아?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고 착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 보러 가시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 만드시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아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고 싶어서야. 특히 내가 맛있다고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저는 돌아서서 아라를 바라봤어요.
아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정말 미안해, 도연아. 내가 잘못했어. 아라가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라, 오늘 이 집은 내가 나가.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라의 울음소리도 멈췄습니다. 뭐라고? 들었잖아. 나가라고. 아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도연아, 농담이지? 농담처럼 보여? 저는 진지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처음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 있어? 갑자기 내가 우리 가족을 모독한 게 갑자기야. 내가 화내는 게 갑자기야? 아라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해. 너무하다고? 어머니한테 했던 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침실로 걸어갔어요. 옷장에서 아라의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라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짐 싸. 도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저는 아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옷장에서 아라의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아라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왜 늦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아라야, 너는 모르는 것 같은데 말이야. 저는 아라를 바라봤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가족이 되는 거거든. 아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이 되려면 서로의 가족을 받아들여야 해. 존중해야 하고. 저는 계속 짐을 쌌어요. 너는 그럴 생각이 없잖아.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고. 아니야, 있었어. 정말로.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어? 친구한테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아라가 이 집에 정말 마음을 붙이고 살았다면 더 많은 물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나 보네요. 가방 들어. 아라는 가방을 들지 않고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이래야 해? 응.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줬어. 3년 동안. 저는 거실로 나가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불렀어. 10분 후에 온대. 아라가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생각할 게 없어.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아라도 따라왔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도연아, 아라야. 저는 마지막으로 아라를 바라봤어요. 너한테 미안한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아라의 입술이 떨렸어요. 이렇게 헤어지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 응, 맞다고 생각해. 핸드폰이 울렸어요. 택시 기사님이 도착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택시 왔어. 아라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등을 돌리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어머니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택시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라를 태우고 가는 택시였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아라가 떠난 지 이틀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받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어머니가 반찬을 싸서 가져다 주실 날이었죠.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아직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어요. 아라가 정리하고 간 이후로 장을 보지 못했거든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문득 어머니가 계신 반찬 가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동네 시장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가시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들러서 인사를 드리곤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어머니 댁 근처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반찬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8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어머니가 보였어요. 혼자서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산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드시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도연아,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 쪽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어머니 얼굴이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아라는 어떻게 안 왔어?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라를 찾으시는 게 당연했죠. 평소에 제가 올 때면 아라도 함께 오곤 했으니까요. 아라는 집에 있어요. 그래, 몸이 안 좋나?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아라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혹시 오늘 반찬 준비하셨어요? 응, 물론이지. 아라가 좋아하는 오이 무침도 새로 무쳤어. 어머니가 가게 안쪽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으신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는 이번 주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셨을 텐데 아라는 이미 집에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앉으라고 하셨어요. 가게 한쪽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으니 어머니도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아라가 집을 나갔어요. 뭐? 어머니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차마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거든요. 아라가 어머니 반찬을 싫어했어요.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더럽다고 했어요. 냄새가 난다고, 구질구질하다고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뻔했거든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거야? 네. 아라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냉장고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준비해 놓으신 반찬통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어나서 어머니 뒤로 다가갔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너무 자주 가져다 줬나? 아라가 부담스러워했나?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뒤에서 안아드렸어요. 어머니 몸이 너무 작고 여리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라가 버린 건 반찬이 아니었어요. 엄마 마음이었어. 그때서야 어머니가 참고 계시던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어머니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몰랐어. 아라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제 가슴에도 전해졌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어머니는 괜찮아.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라를 잘못 봤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됐어, 도연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반찬통 하나를 꺼내셨어요. 오이 무침이 들어있는 통이었습니다. 이거 간 무친 거야. 먹어봐. 어머니가 해준 음식 맛없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어린아이 같은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젓가락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오이 무침을 한 젓가락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한 오이의 식감과 새콤달콤한 양념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맛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맛이었거든요. 맛있어, 엄마. 정말 맛있어. 저는 계속 먹으면서 말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머니도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안도의 눈물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됐어. 우리 아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오이 무침을 다 먹었어요. 정말 배가 고팠던 게 아니라 어머니 마음을 다 받고 싶었거든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어머니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반찬은 계속 가져다 주세요. 저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정말 부담스럽지 않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어머니가 제 손을 다시 꽉 잡으셨어요. 고마워, 도연아. 이렇게 말해줘서.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래된 추억들도 꺼내고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혼자 살게 된 것을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들을 들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라 없는 집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린 후 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라와 헤어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 반찬 가게에 들러서 일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거운 것들을 옮겨드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반찬 솜씨가 정말 뛰어나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자주 사장님 음식은 정말 집에서 해먹는 맛이 나요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런 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온라인으로도 판매해보면 어떨까요? 온라인? 그게 뭐야?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택배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에 어려워하셨어요. 평생 가게에서만 장사를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회사 일을 마친 후 저녁이면 어머니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했어요. 사진도 찍고 상품 설명도 쓰고 포장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어머니가 신기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김치찌개용 반찬 세트를 주문하신 거였어요. 정말 시켜 먹을까? 물론이죠. 어머니 음식 맛보면 또 시킬 거예요. 과연 일주일 후에 그분이 또 주문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친구분과 함께 더 많은 양을 주문하셨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정직하고 따뜻한 집밥이라는 리뷰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라는 댓글들도 많이 달렸어요.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어머니도 바빠지셨지만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재미를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어머니는 뭐든 잘하세요. 워낙 음식을 잘 만드시니까요. 저도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뭔가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어릴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는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하루 매출을 정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응, 고마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일이야. 어머니의 손을 보니 예전만큼 거칠지 않았어요. 온라인 판매 덕분에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 어머니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가 정말 환했어요. 나도 행복해요, 어머니. 정말 그랬어요. 아라와 함께 있을 때는 늘 뭔가 불안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어머니가 새로 만드신 오징어 젓갈, 점심시간에 단골 손님이 전해주신 고마운 말씀들, 저녁에 함께 포장한 택배 상자들까지. 엄마, 우리가 버티니까 행복이 오더라. 문득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맞아. 힘든 시간을 견디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라와 헤어진 게 처음에는 큰 상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내일은 뭐 만들어 볼까? 어머니가 즐거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어머니가 만드시는 건 뭐든 맛있어요. 그래도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 봐야지. 어머니의 의욕이 넘쳤어요. 이런 어머니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 반찬들을 누군가에게 욕먹일 걱정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